안녕하세요. 유정혜미 김주경입니다. 문형고 1학년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1 국어 안내 간단하게 드리고 문형고 시험 범위 안내랑 국어 특징,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수업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 간단 안내입니다. 우리가 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2025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형고도 마찬가지로 공통국어 이렇게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문형고 1학년은 미래행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문학은 현대, 고전, 시, 소설, 그리고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들 다 수록이 되어 있고 문법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의문변동과 문법 요소 그리고 2학기 때 한글맞춤법과 중세국어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독서라고 넣어놨는데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토론이나 협상 같은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형고 시험 범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5년 기준입니다. 문학, 문법, 독서 웬만해서 골고루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래별로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2학기 중간고사는 문법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만 출제가 됐고 고전 작품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문법이 중세국어랑 한글맞춤법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학도 문법도 독서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학습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는 범위가 조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우리 내신 특징 좀 볼 건데요. 점수 구성 보시면 지필고사 총점 100점입니다. 지필 60, 수행평가 40 들어가게 될 거고요. 문제 구성은 선택형 26문제, 그리고 서사평, 서술형이 있습니다. 네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 구성을 보시면 적절한 거 고르는 게 좀 다수다. 제가 또 몇 년 전 기출부터 다 일일이 이제 세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뭐냐면 선지가 5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건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율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선지의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구성을 보시면 문학, 독서, 문법이 모두 골고루가 출제돼요. 보통 뭐 중간고사에는 문학, 문법, 기말고사에는 문학, 독서 뭐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뭐 교과서 모든 단원 학습이라고 써놨는데 뭐 2단원, 5단원은 빼고 나머지만 시험 본다는 그런 학교도 있긴 한데 문형고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모든 단원은 전체적으로 다 학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는 이 사진 부분에다가 실제 기출 문제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요. 오프라인 설명회 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래 개념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건데요. 그 문학 작품 시험을 보다 보면 문학이 있고 그 작품에 대한 문제를 풀고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형고는 좀 특이하게도 그 갈래의 특징을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 분석뿐만 아니라 단원 전체 주제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에 대한 단원이다. 그러면은 그 서정 갈래에 대한 개념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출제가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옳은 것 모두 고르는 문제와 선지의 외부 지문 활용. 첫 번째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건 좀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기가 이렇게 있고 그 보기 밑에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모, 미음, 비읍 정도까지도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이 한 개씩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이거 중에 맞는 게 몇 개냐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심지어 0개가 답일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좀 특이한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행인 게 뭐냐면 몇 개냐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기역, 디귿, 2번에 뭐 기역, 미음,
이유 뭐 이런 식으로 5번까지 쭉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약에 디귿이 아닌 거를 확실히 알았어. 다른 건 모르겠고 디귿이 아닌 거 확실히 알아. 그러면 이 선지를 안 고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행히도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를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개념 학습도 그만큼 많이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특이한 유형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선지의 외부 지문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아예 보기 해가지고 뭐 다른 외부 지문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본문이랑 같은 표현 방식 쓴 거 찾아봐 하면서 1번에 시 하나, 2번에 시 하나, 3번에 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인데 하필 이 유형을 항상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문의 어떤 특정 표현 방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다른 외부 지문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네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서답형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소단원마다 서답형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학은 작품당 한 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독서랑 문법도 서답형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겹쳤을 때는 주로 문법으로 많이 몰아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답형이 4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학 작품 2개 하나하나씩 쓰게 되면은 2문제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법에서 서술형 낼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법에서 서답형을 많이 출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분명 독서에서도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원에 대한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서답형 채점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전에는 부분 점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5년 1학기, 올해죠. 올해 1학기부터는 부분 점수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고 오답을 포함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너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문장 형식으로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조건에 문장 형식으로 쓰시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학생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문장 형식으로 쓰는 걸 잘 하고 있는데 남학생들 이제 숙제 해오는 거 보면 단답형은 누구나 다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남학생들. 그래서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숙제할 때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완전한 문장으로 쓰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학교 시험에서도 틀리지 않고 빵점 받지 않고 그렇게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문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내년 2026년부터 문정관 일요일 1시부터 4시로 지금은 시간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평일에 클리닉 진행할 거고요. 확실한 개념학습 볼까요? 본문은 꼼꼼하게 당연히 분석을 할 거고 문형고는 특히 또 그런 갈래 개념에 대한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까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무작정 암기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양하죠. 시험 범위 예상하면서 먼저 빠르게 1차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진도를 한번 나가겠죠? 그리고 복습 수업으로 2차 진도 한번 더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출제 예상 외부 지문 같은 것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클리닉 테스트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 더 문제를 보면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고 숙제하면서도 또 한 번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번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도록 최대한 자주 보는 것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니 누나 같은 젊은 선생님 네. 조용한 친구가 됐든 활발하든 모든 유형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관리를 받고 싶기는 한데 너무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선생님한테 받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강압적인 게 좀 잘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한테 제 수업을 좀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계적인 완벽 관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클리닉을 통해서 제대로 복습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는 내용을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걸 먼저 와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그거를 좀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 숙제 검사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딱 봤을 때 아, 얘가 이 부분을 몰라서 자꾸 여기서 틀리는구나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또 중간중간 구두 테스트 같은 것들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내고 그런 것들 피드백을 주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녹화해서 복습용으로 제공이 될 거고 클리닉 시간 아니더라도 카톡으로 바로 질문 가능하니까요. 새벽까지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의응답 가능하고 학원 숙제 교재는 물론 제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로 추가 관리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자습서 같은 걸 따로 사서 좀 숙제로 검사를 받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 계획 같은 것들도 제가 같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원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연고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 문정반에서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문연고 1학년 국어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